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내려온다는 불안해했었어. 내려온다를 꼭 반복하는 거 아니야? 범 내려온다가 이제 40번이 반복이 되는데 그 정도 해줘야. 자, 스름대 왔으니까 한번 놀다 갑시다! 슬기로운 음악 새벽과 이날치 여태까지 만든 노래 중에서 그 심폐소생을 제일 빡세게 했던 곡이 어떤 건가요? 범 내려온다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긴 한데. 왜냐면은 다른 곡에 비해 범 내려온다가 소리꾼들한테는 진짜 계속 어려웠던 게 4박 안에 10박을 넣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냥 쉽게 예. 하면 범 내려온다가 원래 5박 그 장단 안에 있어야 되면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이러니까 약간 우겨 넣어줘야 되는 그 부분들이 생기니까 이제 이게 입에 붙기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식임새도 꾸밈음도 다 덜어내고. 전체적으로 곡이 그 전통 판소리에 비해서 조금 빨라요. 그래서 안에 잘 맞춰서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걸 되게 무튼 입에 붙이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일 어려웠던 건 야길레라. 왔다. 야길레라는 사실 첫 공연 때 저희가 참사라고 부르거든요. 대참사, 야길레라 대참사. 그래서 얘를 버려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하다가 근데 LP에서는 버렸잖아. 곡수 그 분이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 곡을 빼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나중에 CD로 낼 때는 다 들어갔는데 바이닐 버전에서는 못 들어갔죠. 아 그러면은 이렇게 밴드를 결성을 하게 됐을 때 뭐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을 줄 좀 예상하셨나요? 아무도 진짜 전혀 예상 못했어요. 저희가 형은 예상을 하셨어요. 아니 이런 예상은 이런 예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반에 싱싱 끝나고 나서 했을 때 주변에서도 다 이제 잘못됐다, 큰일 났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었어요. 이제 처음 듣고 나서는. 근데 그 판소리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다른 힘이 있었는데 그거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익숙해지면 분명히 그 싱싱과는 다른 힘이 생길 거라고. 판소리의 힘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리듬. 리듬. 예. 리듬과 이야기. 예. 그래서 이제 아예 그 멜로디 악기 없이 베이스드의 드럼으로 시작하신 이유도 그 리듬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 선율도 되게 익숙하지만 지금은 리듬에도 많이들 재미를 느끼는 때여서 분명히 이날치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인 노래는 뭐 보컬의 음역대, 그러니까 뭐 저음, 중음, 고음 뭐 이런 걸로 따라서 이 곡을 나누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건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그 어떻게 이 보컬의 순서, 소리꾼의 순서를 어떤 기준으로 배치를 하셨던 거예요? 음색? 음색이 4명이 다 다른 워낙 달라서 다른 부분이 있어. 근데 맨 처음에 만들 때는 그런 부분도 없었. 그런 것도 없었고요. 이제 그냥 먼저 먼저 해봐. 가위바위보 한 적도 있고요. 네. 이분도 같이 불러봐. 뒤에 뒤늦게 따라 불러봐. 이렇게 막 조합이 되면서. 뭐 일종의 잼 같은 느낌으로 진행이 된 건가요? 근데 그렇게 곡들을 만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격들이 역할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알아서 역할을 나누게 되죠. 첫 공연들 다들 기억나시나요? 1969가 첫 공연. 1969. 연남동에 1969라는 클럽이 그때 이름이 지어지기 전. 아 이날치라는 이름이 지어지기 전에. 수군가 프로젝트라고 그냥 했었어. 너무 떨렸죠? 가사 틀릴까 봐. 그때도 완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네, 엄청 긴장하느라 이게 즐길 새가 조금 없었어요, 저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초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처음 공연하니까 이제 어떤지 좀 들어볼 사람들, 뭐 국악계 있으신 분들, 지인분들 이러니까 좀 더 긴장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싱싱이 이제 해체되고 얼마 안 됐을 경우였었고. 네, 그래서 지인인데도 되게 좀 평가에 받는 느낌이어서 좀 부담스럽기도 했죠. 네. 또 가까이 계셨어요. 이렇게 일종의 그 걸그룹
최종 오디션 같은 느낌. 홈보이 같은 느낌. 회사 중요하신 분들 다 앞에 놓고. 떠오르셨나 봐.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런 느낌. 어땠어요? 관객분들 반응이? 호불호가 명확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주 가까운 사람이 그냥 남편? 예. 남편은 소리꾼이거든요. 싱싱보다 별로. 네, 요즘에는 뭘 해도 다 좋은 것 같고 이제 약간 그런 기준을 잃었다고 다 좋다고. 그 첫 공연 때 이제 그 음악 관계자가 왔었는데 바로 그 현대카드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 밴드 이름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급하게 이름부터 만들자. 아, 그래서 만들기 시작했던 거구나. 누가 이날치를 하자고. 모든 것은 장현규님으로부터. 아니, 투표를 했어요. 약간 막 던지기 해가지고 이제 모았거든요. 이날치랑 그럼 최종적으로 경쟁했던 후보. 두루미 60. 두루미 60. 두루미 60? 네. 어울렁더울렁 막 이런 거. 이날치가 아니라 근데 어울렁더울렁이었으면 네. 아유, 구수했겠네. 아찔하죠. 네. 이날치로 팀명을 재정비한 후에요. 2019년 12월 정식으로 첫 싱글 앨범이 나왔어요. 테마를 수군가로 선택한 이유는 혹시 뭐였나요? 수군가니까? 프로젝트였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나는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그 춤출 수 있는. 그래서 판소리 5바탕 중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수군가가 제일 작업하기 편했던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심청이 죽으러 갔는데 저희가 춤추고 있었어요. 그러네. 그쵸. 목을 댕강 이러고 있는데 막 이거 좀 그렇잖아. 근데 원래 그 전통 소리에 제 생각에는 막 한으로 되게 국악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흥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조금 이제 모르겠어요. 일제강점기 이런 것도 지나면서 한이 조금 부각이 돼서 그런 건지 뭔가 그런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조금 한이 더 중요시된 부분이 있는 거, 더 부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뭔가 이날치 활동으로 인해서 그런 흥을, 그러니까 국악에도 원래 흥이 되게 많다 이런 거를 또 새롭게 아셨으면 좋겠네요. 네, 2030 힙스터들에게 첫 싱글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날치. 2020년 2월 역사적인 노래를 발표하게 됩니다. 바로 범 내려온다인데요. 이 곡을 통해서 전 국민적 사랑을 받게 돼요. 한국인이라면 다 내재되어 있는 한국인만의 흥이 있잖아요. 그거를 오픈시켜주는 오프너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사랑을 받고 나니까 이거 정말 뿌듯하고 행복하더라 어떤 게 있을까요? 범 내려온다는 내부에서도 불안해했었어요. 범 내려온다를 너무 반복하는 거 아니냐.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저는 앨범에서 뒤에 한 코러스는 뺐으면 했었어요. 너무 많아서. 범 내려온다라는 그 구절이 그쵸. 너무 많아가지고. 그 범 내려온다가 이제 40번이 반복이 되는데 그 한 곡 안에서 그 뭐 이제 거의 ASMR 수준의 강요죠. 강요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쏟아붓는 건데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역시 그 정도 해줘야 될 것 같이 느껴졌어요. 사실 이렇게 음악 그 수군가 전반적인 곡도 만들면서 한 번도 영규쌤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범 내려온다는 너무 많고 저희가 부르다가 까먹는 거예요. 이 몇 번이었지? 지금 끝이 안 나요. 한 명이 더 하고 있고 막 아닌가? 그런 거 같이 막. 이게 리듬만 이렇게 있는 곡이다 보니까 헷갈릴 것 같더라고요. 따라 해본 적 있어요? 혼자서 해보긴 했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 느낌대로 하시면 돼요. 느낌대로 진짜.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괜찮은 거예요? 네, 잘했어요. 다 되는 사람이야. 오늘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한번 더 해보니까 또 이렇게 칭찬도 받으니까. 이게 그냥 재밌다, 신기하다 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 임팩트거든요. 그렇죠.
BBC 라디오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익숙하고 아름답게 낯설다라는 되게 상충되는 단어들을 조합해서 이제 평가를 했는데 이런 류의 평가가 사실 이날치한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도 처음에 인터뷰할 때 익숙하지 않은 낯섦인데 또 익숙함하고 만나서 새로움이 발생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초반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다들 그런 식으로 봐주는 것 같아요. 곡을 만들 때 그런 아이디어는 주로 어디서 얻으시나요? 만들어 나가면서 뭔가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범 내려온다를 만들자 하고 만들지 않아요. 그 곡을 만들 때는 BPM 128에 춤을 출 수 있는 곡을 만들자 하고 리듬을 만들고 베이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에 어울릴 수 있는 대목이 무엇일까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데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즉석에서 얹어보고 해야지. 네, 간해수공업처럼 해보고 불러보고 안 맞으면 계속 불러보고 다 불러봤어요. 공장처럼. 네. 이렇게 계속 무한으로 돌려주시면은 저희가 그냥 찾아가면서 이것도 불러보고 저것도 불러보고 하면서 이들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거를 좀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거는 춤을 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음악을 범 내려온다를 만드셨는데 안무도 신드롬 열풍의 큰 한몫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분들과 안무 팀들과 협업은 어떻게 진행하게 됐나요? 앰비규어스는 그 한 번 공연을 봤는데 정말 눈에 탁 띄었어요. 제 눈에. 제가 군무를 좋아하는데 군무를 너무 멋지게 춰주는 거예요. 언젠가 뭔가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만 먹고 있었죠. 결국 이제 음악이라는 게 결국은 시각과 그쵸? 청각과 시각이 효과적으로 어울렸을 때 정말 그 시너지가 나는 거죠. 맞아요. 예, 대중음악과 이 전통음악이 효과적으로 만나서 이날치의 음악이 나온 것처럼 저 협업의 원칙이 있었을까요? 협업에서는 어느 정도 만났을 때 재미있을 것 같은 가능성만 있으면 그냥 믿고 그냥 맡겨버리는 게 제일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별로 간섭 안 하고 그냥 딱 맡겨버려요. 근데 딱 그만큼 뭔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들을 알아보시는 안목이 탁월하신 거죠. 안목이. 안목이 이렇게 해안이 없죠. 범의 기운을 받아서 또 이날치의 인기는 더욱 뜨거워집니다. 올 초에 발표한 여보나리. 여보나리. 이것도 참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신곡은 언제쯤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들 이제 기존에 있는 판소리에서 뭐 춘향가나 뭐 이걸 채용하지 않고 저희 얘기를 써서 판소리로 앨범을 내자라고 내부 결정을 한 상태라 그 스토리를 지금 각자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전번 앨범보다는 좀 많이 기다려야 되실 듯 하긴 하고요. 네, 그래도 뭐 최대한 잘 만들어서 다음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날치의 탄생부터 약 3년의 시간을 이렇게 되돌아봤는데요. 그동안의 이제 시간들을 또 쭉 돌아보니까 좀 기분이 어떠세요?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뭔가 이 순간들이 약간 인생에서 그렇게 자주 일어나진 않을 것 같은 순간들이라고 저는 요즘 생각을 하는데 이게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제가 그 순간을 너무 잘 못 즐기고 있진 않나? 이런 걸 좀 돌아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그동안 해온 것들을 조금 찬찬히 돌아볼 수 있어서 저는 좋았어요. 사실 지금 3년 동안 이런저런 일이 있었긴 하지만 아직 활동을 안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밴드고 공연이 저희가 할 일인데 공연을 아직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까 아직 시작도 못 하지 않았나. 이제부터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돼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뭐 이날치의 이제 목표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팝이다. 우리는 팝 시장으로 갈 거다. 첫 공연하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페스티벌을 가자. 아직도 못 가고 있는 그래가지고 못 가고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그렇죠.
갑자기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혹시 그 뭐 어디 가서 말은 안 했지만 해외에서 페스티벌 같은 거 들어왔었다. 후지. 후지. 예. 그 일본 후지락 페스티벌. 예. 연말에 미국이랑 네 잡혀 있는 거가 있는데 그리고 국내 락페도 지금 그 러스트엠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될지 아무도 그렇죠. 모르고.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준비는 해놓는 상태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생했던 멤버들에게 뭐 한마디씩 하는 시간. 앞으로 더 고생해야 돼. 고생도 이제부터 시작이고. 고생. 바짝들 준비해. 또 안 했다. 채찍과 당근. 그렇죠. 하세요. 그 만약에 그 이날치란 이름으로 유튜브에 딱 한 곡만을 올릴 수 있어. 네. 그러면은 그 지금까지 나온 노래도 좋고 앞으로 지향하는 그런 음악도 좋고 예. 어떤 노래를 올리고 싶으신지. 그냥 다 묶어서 수군가 한 곡으로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는데. 역시 네, 수군가니까 수군가니까. 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말이죠. 맞아요. 그래 유튜브 1시간짜리 그렇죠. 이제 스름대 기록을 위한 공식 질문입니다. 이날치를 설명하는 많은 수식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수식어가 뭘까요? 사실 이렇게 딱 맞는 느낌은 없었어요. 뭔가에 계속 국한되는 느낌이 계속 있었어요. 뭐 시대든 장르든.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끼 오프너 이게 뭔가 이제 다 통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또 음악 대백과에 기록하고 싶은 한 줄이 있다면? 한판 놀다 갑니다. 네, 그 이호 씨가 맨날 그 안일이 저희 중간 멘트 같은 거 할 때 약간 마무리에 항상 놀아봅시다 이렇게 보통 샤우팅 해주실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저희의 뭔가 특징인 것 같고 저희가 가장 추구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한판 놀다 봅시다를 한번 이제 멘트로 한번. 자, 스름대 왔으니까 한번 놀다 갑시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진짜 좀 뭔가 힘이 나죠. 네. 그렇죠. 저희 뭐 파이팅하는 그런 느낌이 그럼요.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힘이 불끈 나죠. 힘이 불끈 나죠. 네,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스름대와 함께한 소감을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첫 초창기도 생각이 나면서 또 지금의 관계들과 음악 활동을 생각해 보면은 진짜 존독하고 정말 제 인생에 없을 그런 큰 행운과 복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좀 편하게 잘 재밌게 얘기한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워낙 급작스럽게 막 이렇게 이런 플래시를 받고 막 이러고 있어서 아직도 어리둥절한 상태고 항상 초심으로 처음 저희가 밴드 만들어서 막 했을 때처럼 그냥 열심히 좋은 모습 그리고 이제 잘난 척하지 않고 다들 좋은 음악하는 사람으로 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이날치의 모든 것, 이렇게 마치 이날치 역사의 프롤로그를 오늘 하나 쓴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네. 앞으로도 펼쳐질 이날치의 활약 더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리스마 보컬 권인아입니다. 이거 사실 주로 와서 노는 동네는 방배동에서 김민씨, 조덕배, 참새와 허수아비, 그 지훈이, 임지훈이 다 거기 출신이에요. 호섭이. 방배동은 다양한 장르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신천은 이제 어떤 스타일이냐면 막걸리 집들, 포그막 위주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락 음악의 총본산이 사실 제가 아마 방송에서 최초로 얘기하는 걸 거예요. 최초. 최초. 최초.